미술관 옆 동물원이 있다면 동물원 쪽이 아무래도 편하고, 인상파 전시 아니면 아무래도 별로. 변기 가져다 놓고 샘이라 그러고 페인트 뿌려대고 죽은 상어를 두질 않나, 점 하나 달랑 찍어두고 작품이라고 하질 않나. 대체 어디서 우와 하고 어디서 박수를 쳐야 하는 건지 당최 모르겠다 이 말이야.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오신 분 지금 어떤 마음인 건가요? 현대 미술을 바라볼 때 제가 방금 이 낭독한 에세이 테이블 손님 같은 네.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시도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술관에 좀 가서 보시고 네. 하셨던 거겠죠? 그런데도 당최 모르겠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요. 뭔가 도태되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안목이 없나? 그쵸. 음. 그리고 약간 미술 작품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과정에서 항상 문학 작품에도 그 의도와 주제와 핵심을 파악하는 네. 그러니까 언어 영역 풀이를 위한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음. 미술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답이 있는데 내가 답을 좀 맞춰야 돼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답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술엔 정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냐면 그 창작자,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제대로 네. 보고 있나? 내가 잘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별게 안 느껴질 때 내가 네. 이상한 건 아닌가? 이런 식의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들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에세이 테이블 손님도 그런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지 작가님은 어떠세요? 미술관 전시회 보러 자주 가시는지 즐기시는지. 저도 자주 가진 않는 것 같고요. 유명한 이제 작가의 전시가 시작된다. 얼리버드 같은 건 좀 얼리버드 티켓을 예약해서 네,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건 좀 가성비 소비인가 그냥 맞아요. 아니 필요해요 그런 네. 거. 그렇게 하는 편인 것 역시 같고. 제철 박사님처럼. 그렇죠. 때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요. 얼리버드 티켓은 끊어두기만 하면 이제 음. 전시 종료되기 전에 맞아요.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진 전시를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사진 찍는 사진 것도 전시를 좋아하시는 거구나. 좋아하고 해서 사진전 보러 가는 건 좋아하고. 네. 근데 막 저도 뭐 되게 분기마다 몇 번씩 자주 간다 이런 건 아니어서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는 미술관 가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도 또 실수가 느껴지네. 얼리버드 티켓 미리 해둔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끔 선물 받은 티켓도 있고 그거 전시 종료된 줄 모르고 아, 맞아요. 뒤에 간 적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얘기하면서 근데 내가 뭐를 끊어내.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자꾸 놓치는. 얼리버드는 되게 일찍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맞아요. 구매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서 나오니까. 빠르게 가야 되는데 항상 저는 전시가 끝물일 때 마무리 종료되는 주말 이럴 때 더 바쁘잖아요. 네, 전시장이. 네. 그럴 때 그냥 가장 오전에 가는 사람인 거라서 조금 더 이걸 앞당기고 싶어요. 좀 맞아요. 앞서가고 싶고. 맞아요. 사실 유명 자꾸 미루고. 전시들은 시작할 때랑 끝날 때가 좀 사람이 몰려서 맞아요. 사실 그 긴 전시 기간 사이에 중간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뭐 이걸 뭐 써먹어야 팁이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가기만 해도 네. 그 미술관 안에서 이제 무엇을 느끼느냐는 내 마음인 거죠, 사실. 그쵸. 뭐 주눅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맞아요. 근데 왜 주눅이 들까요, 그렇게? 난 잘 모르겠는데 막 너무 주변에서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막 대단하다 이러고 내가 볼 때 저는 이제 추상 작품을 사실 저에게 좀 그렇거든요. 네. 뭐 다른 작품 중에서도 그러니까 추상화 작품 딱 보면 야,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가끔 저희 엄마랑 가면은 저희 엄마 애가 그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저희 남편 자주 그래요. 아 그래요? 애들 요즘 그림 잘 그리는데 사실 이런 건 많이 봤는데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아니야 엄마 이게 정말 대작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맞아. 하는데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추상화 작품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나요, 사실. 아, 이거 오늘 잘 가져온 게 맞나? 이제.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우리 그니까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듣고 올게요.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브래드의 If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기 박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의 책을 열어볼게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미술 비평가인 김지연 작가님 쓰신 등을 쓰다듬는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등을 쓰다듬는 사람. 네. 오싹한데요. 어. 제목이 오싹하게 느껴집니다. 오싹한가요? 어머나 너무나 지금 표지 봤는데 오싹한데요. 등을 쓰다듬면서 아니 따뜻한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람에 따라서 느끼기가 좀 다를 수는 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재밌네요. 저는 미술관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을 앞에 두고 서 있는데 누군가 등을 쓰다듬으면 그럼 오싹하거든요. 출제자가 등장한 것 같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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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미술 비평가인 김지연 작가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네. 한 10여 년 동안 전시 서문이나 혹은 다수 매체 이제 미술과 문화에 대한 글을 발표하면서 이제 동시대 미술과 또 대중을 좀 잇는 역할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인데요. 네. 이 책에서는 상상할 수 있듯이 현대 미술 작품과 함께 어. 또 작가님의 일상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미술 에세이이면서도 또 일상생활 에세이이기도 해서 네. 좀 더 편하게 읽으시면서 요즘의 현대미술 작가들이나 작품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책이어서 아까 우리 에세이 테이블 손님 아주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정말 딱인 책이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미술 소개하는 책은 참 많긴 합니다. 미술을 네. 우리가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또 이 제목과 지금 표지와 이 전체적인 책의 색감과 이 심지어 제목의 그 폰트 글씨체조차도 느껴지는 것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싹하다는 말은 농담으로 네.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미술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추천사에도 등장을 하는데 미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이 김지연 에세이 추천하고 싶다고 하는 그 글 속에서 사실 이 지금부터 그냥 저와 함께 이 작품을 감상해 보시지 않을래요? 하는 다정하고 친근한 톤으로 네.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셔서 저는 이 책 읽고 좋았던 점이 그런 태도도 좋았지만 일단 현대미술 작품들이 많이 궁금해져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제 서울 북촌이나 서촌에 가면 갤러리에 걸려 있을 법한 네. 그런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되게 궁금해지고 좀 시간 내서 다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서 되게 가을에 또 늦가을에 어울리는 책이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좋네요. 진짜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바쁘거나 혹은 뭐 좀 마음이 심드렁해서 좀 잊고 지내면 한참 잊고 지낼 수 있다가도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가게 되면 또 몰아서 미술관 나들이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부추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맞아요. 자극 덩어리예요. 맞아요. 나오니까 참 좋다. 내가 귀찮았지만 시간 내서 이거 보러 맞아요.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이런 자극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휴대폰에 갇혀서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서 맞아요. 그런 식의 좀 익숙한 자극들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작가님 말씀처럼 한번 이 가을에 사실 전 또 제철 나들이는 갤러리 미술관 가셔서 구경하시고 또 나와서 호젓하게 정원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걸으시고 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근린공원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꾸 어딜 나가라고. 예, 단풍이 지기 전에 네. 근린공원에 가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제철은 미술관이다. 네, 뭐 여러 가지 제철이 있고요. 이제 겨울에 어차피 다들 겨울잠 네. 자듯이 집에 계실 거니까 아, 이제 조금이라도 영상의 기온일 때 우리 많이 돌아다닙시다. 네, 일단 나가라. 네, 네. 나가세요라고 지금 또 부추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느낌으로 채워져 있을지 신지 작가님이 골라오신 부분 통해서 짐작을 좀 해볼게요.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제가 이
책에서 여러 작품을 또 작가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읽으면서 하고 감탄이 나왔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 네.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저마다 다른 꽃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박형진 작가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무의 색에 이름을 붙인다. 그는 작업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동나무의 색이 매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나무는 계절은 물론 그날의 일조량과 온도, 습도 등 수많은 조건에 따라 다른 빛깔을 드러낸다. 작가는 매일 특정한 시간에 나무의 색을 채집하고 물감을 섞어 그날의 색을 따로 만들고 기록했다. 또 나무의 형상을 그리는 대신 모눈 종이 형태로 화면을 나누고 하루 한 칸씩 나무의 색을 칠해 나갔다. 작은 초록색 네모가 촘촘히 모여 오동나무의 시간을 담은 초상이 되었다. 최근 작가는 호두나무를 그리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살던 동네가 철거된다는 소식이 들린 후였다. 산책하며 곧 사라질 동네의 모습을 하나씩 눈에 담던 중 호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작가는 빈집의 마당에 홀로 남은 나무의 시간을 기록하기로 했다. 어떤 날은 새로 돋아나는 잎의 초록을, 어떤 날은 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푸름을 차곡차곡 네모 안에 담았다. 그는 소리 없이 서 있는 호두나무의 이름을 불렀고 작가와 나무 사이에는 4월과 5월을 고스란히 담은 한 폭의 풍경이 남았다.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나무를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색깔에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은 작가 자신의 매일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네모난 칸 안에 담긴 시간은 어느 하나도 같지 않은 특별한 날들이자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시간의 얼굴을 닦아낸 기록이다. 예전에 7살 난 딸의 이름을 바꿔준 친구는 개명을 하면 새 이름으로 많이 불러주어야 한다고 했다. 10,000번은 불려야 비로소 새로운 뜻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해볼 일도 없으니 2인칭이나 3인칭을 써야 할 때에도 일부러 아이의 새 이름을 불러주었다. 내 입으로 새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하는 사이에 그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더 뚜렷하게 새겨지길, 새 뜻처럼 더 행복해지길 무의식 중에 바랐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나의 세계 안에서 선명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된다. 이름 부르기는 바깥에 있던 타자를 불러와서 우리의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먼저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아야 한다. 그걸 아는 예술가들은 작은 것 하나도 이름을 부르며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삶을 소환한다. 언젠가 사라질 우리는 누군가의 입가에 맺히는 이름으로 남는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나씩 불러준다면 영원히 이곳에 새겨질 수 있다. 곧 사라질 호두나무의 매일을 기록하는 건 그런 일이다. 소피 랜딩거의 Say My Name 들려드렸습니다. 김지연 작가의 책 등을 쓰다듬는 사람에 담긴 글 이름을 새겨 부르기의 일부 이렇게 신지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 골라오신 부분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어떤 톤으로 미술 감상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카페인 여러분들은
검색해서 보셔야 하시겠지만 음. 이제 작가님께는 책에 담긴 그 호두나무의 4월과 5월을 기록한 작품이 와, 이런 작업 방식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네요. 여기 읽어드린 것처럼 이게 매일 특정한 시간에 나무에 색을 채집하고 그걸 물감으로 이렇게 그날의 색을 따로 만들어서 이게 네. 한 칸 한 칸에 색깔을 이렇게 채워 넣은 거죠. 어떻게 보면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탁탁탁탁 채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뭐 나무에 여기서도 나무의 초상이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네. 했는데 나무 입장에서도 되게 고마운 초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오. 들고요. 지금 이 낭독 들으시면서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지금 박형진 작가님의 호두나무라는 작품이고요. 음. 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책에 이렇게 그림이 함께 또 담겨 있어요. 네. 저는 또 이런 책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읽으면서 글로 읽으면서 제일 좋은 점은 상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작업 방식이길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라고 한 다음에 한 장 넘겼을 때 뒤에 딱 그 그림이 나오면 라고 하면서 일단 뒷장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 네. 이제 상상해 본 다음에 충분히 좀 느낀 다음에 또 그림을 음. 실제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림을 펼쳐보라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네. 전 보통 그 반대로는 많이 해봤었는데 왜 그러시죠? 뭐 특별한 어떤 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해가 얼른 되지 않는 이제 그림이 있으면 뭐 제목 정도만 있거나 할 경우에 그 그림을 보고 제 멋대로 일단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게 아닐까?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해서 그 작가의 의도를 읽었을 때 그렇구나. 맞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맞아요. 가끔 그럴 때도 있지 않나요? 글을 보다가 나는 내가 보기엔 뭐뭐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목 부분을 봤는데 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할 때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것까지도 주로 다르더라고요. 네. 미술 작품 감상의 네. 재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미술관에 혼자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괜찮은데 음. 같이 가도 일단 각자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작품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네. 얘기를 주고받는 네. 거. 맞아요. 그 서로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모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떤 전시를 잘 즐기는 방법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사실 영화도 보고 나오면 같이 본 사람하고 맞아요. 뭐 어디 장면 너무 좋지 않았어라거나 너는 뭐 어디가 제일 뭉클했어라거나 이런 걸 서로 감상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미술 작품도 비슷하게 우리가 같이 보러 가서 각자 천천히 감상을 한 뒤에 그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데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일 재밌게 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열리고 있는 전시장 안에서 최애 작품을 딱 하나만 골라보는, 그러면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감상법이 여기서 딱 하나만 고르면 이런 고른다. 마음, 마치 내가 살 것처럼. 살 것처럼 들고 들고 나갈 것처럼. 근데 좀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사는 작품하고 그건 또 살 달라요. 작품하고 맞아요. 좋은 작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맞아요. 마음이 끌리는 작품이 있는데 맞아요. 너무 해괴망측하면 또 사게 되진 않아요. 맞아. 너무 어두운데 막 내가 맞아요. 막 이거 사서 어디다 거실에 걸어두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갖고 가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제일 마음에 드는 인상적인 작품. 거. 네. 지금 하나 마음에 네. 드는 거. 그래서 뭐 넓은 곳이든 좁은 이제 작은 전시장이든 네. 내가 오늘 기왕 이거 보러 온 김에 감상을 할 때 여기서 나의 최애 작품을 딱 하나만 고른다로 접근하시면 좀 더 즐겁게 집중해서 보실 것 같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부분 더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디를 읽어주실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미술관 갤러리 얘기를 한참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다들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낭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가 뭐야? 마주 앉은 그는 질문을 너무 좋아한다. 그날 주제는 갤러리였다. 미술관은 기관이야. 일정량의 소장품과 그걸 연구하고 관리하는 학예사가 꼭 있어야 돼. 갤러리는 누구나 열 수 있고
옛날에 이탈리아 귀족들이 집에 오는 손님에게 자기 수집품을 자랑하려고 긴 회랑에 전시해뒀거든. 갈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게 갤러리의 어원이야. 당시에는 미술품도 그렇고 멀리 여행 가서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어. 독일의 분덕하머, 프랑스의 까비네 드 큐리오지테가 다 비슷한 건데 호기심의 방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까비네는 우리가 자주 쓰는 캐비닛이랑 같은 단어고. 갤러리에서 시작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날 대화는 결국 목적을 잃었다. 그렇지만 덕분에 미술사 시간에 배운 캐비닛을 오랜만에 떠올렸다. 누군가가 물건을 선별하고 캐비닛에 모아둔 것을 보면 취향과 기준이 뚜렷하게 보인다. 수집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가정 또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의미와 맥락이 흐르는 캐비닛 안에서는 사소한 물건도 특별한 보물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캐비닛은 역사적 자료로서 보존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에 본 전시의 주제가 마침 캐비닛이었다. 작품의 옆에 놓인 작은 캐비닛에는 작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뿌리를 이루는 가족의 사진, 시리즈 조각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만들어 본 프로토타입, 무려 7년을 사용해서 다 달아버린 붓 한 자루.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특별한 의미와 맥락이 담긴 저마다의 보물이었다. 캐비닛의 문을 열 때마다 한 사람의 작은 우주를 은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전시장 한쪽에 좀 더 커다란 캐비닛에는 작업에 쓰인 컬러칩이나 도구, 영감이 된 빈티지 소품, 매일의 작업 과정을 기록한 사진 등 작가들이 오늘에 다다르기 위해 엎치락 뒤치락하며 지나온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작가들에게는 캐비닛 밖에 걸린 작품도 소중하지만 그 작품들을 탄생시킨 자신만의 세계가 무엇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작품들 또한 언젠가 타인의 캐비닛에 수집되어 누군가의 소중한 조각이 되리라 생각하니 어쩐지 뭉클했다. 케네디 콰이어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김지연 작가의 책 등을 쓰다듬는 사람에 담긴 글, 나의 캐비닛을 열면,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나의 캐비닛을 열면 그 안에 한 사람의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거군요. 네, 이 프랑스의 까비네 드 큐리오지테에서 온 이 호기심의 방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갑자기 모든 갤러리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호기심이 샘솟아요. 네. 그냥 갤러리라고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거리감이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확보된 느낌인데 이 그림에 어느 정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런 느낌? 네. 호기심의 방이라고 하니까 막 막 더 들여다보고 싶은 느낌? 그렇죠. 각각의 호기심의 방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같이 보고 싶은 부분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김지연 작가님은 비평가로서 이 책을 쓰신 거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저 비평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평가로서의 일상과 작업 방식, 어떤 태도로 작품을 바라보고 글을 쓰려고 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직업 세계, 내가 잘 몰랐던 직업 세계도 같이 들여다보는 느낌인데요. 일단 우리가 비평하면 좀 날선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재단까지는 아니지만 평가를 내린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지연 작가님은 사실은 정반대고 사랑의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평이란 칼을 들어 대상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비평은 의미를 발견하고 드러내는 일이다. 날선 칼보다는 구체적인 사랑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이 보이는 작품, 이미지 뒤에 숨은 작가의 작업 과정이라든지 네. 고민이라든지 의도 이런 것들을 되게 사려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려고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비평 작업이나 뭐 전시의 서문 작업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평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은 좀 오해하고 바라보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전시 가면 서문을 잘 읽어봐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팸플릿에 쓰여 있는 서문들이 그쵸. 이렇게 미술평론가 분들이 쓰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다각도에서 이 작품 세계나 작가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뭐 소설이나 에세이 쓸 때처럼 정말 네. 각고의 고민 끝에 쓴 한 편의 글이어서 그렇죠. 그 글 세계에 대한 존중도 동시에 드는 음. 책이었어요. 자, 미술관에 가면 그 벽에도 가끔 엄선된 그런 내용들이 붙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미술 작가가 했던 말이라든지 맞아요. 뭐 연보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한 글자 한 글자 다 허투루 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전부 그거 다. 보시다가 찌르르한 경험, 뭐 이거 찍어가고 싶어 맞아요. 하셨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작품,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신지 작가님이 예고해 주신 것처럼 미술관에 가서 네. 가까운 갤러리 어디라도 가서 좀 작품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충동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가 얼마 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보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갤러리가 많은지 몰랐어 라고 하면서 동생이랑 이제 서촌을 다녀왔는데 네. 이게 갤러리가 안에 이제 누가 계시거나 하면 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조심스럽죠. 그 무료 입장이란 사실을 몰라서 음. 아마 못 가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서촌이나 북촌에 있는 많은 갤러리들이 무료로 열려 있고 그리고 맞아요. 상시 전시에 열리고 있어서 그냥 인근에 뭐 나들이 가셨을 때 약속 있을 때 시간이 비어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네. 사실 지금 서촌 북촌이 아주 제철일 때거든. 계속 제철. 진짜 제철이에요. 1년 중에. 그럼요. 이 단풍과 고궁의 담벼락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참 여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겨울쯤에 또 다른 얘기 자꾸 지금이 제철이라니까. 겨울에는 또 눈 쌓이면 그렇게 예뻐요. 막 이러면서. 매 순간이 제철인 거 좋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겸사겸사 뭐 고궁도 둘러보시고 네. 서촌, 북촌 골목길도 걸으시고 맞아. 내가 에세이 테이블에서 들었는데 네. 무료 전시가 그렇게 많대 하면서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맞아요. 않을까요? 진짜 우리가 뭐 대형 전시들은 워낙에 소문이 많이 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대형 전시에 사람들 많은 그 줄 서 있는 거 거기만 미술관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작은 갤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많고 거기서 최애의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도 내가 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둘 다 얘기한 것처럼 호기심의 방. 호기심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이 각각의 갤러리들 갑자기 호기심이 확 들면서 맞아요. 호기심의 방.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을의 제철 나들이도 그 갤러리 관람을 추천을 드려보면서 또 김지연 작가님 쓰신 등을 쓰다듬는 사람을 보면 이 하나의 미술 작품을 또 이 고단하게 작업을 해온 어떤 작가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천천히 쓸어주는 손길 같은 에세이여서 이것도 또 가을철에 잘 어울리는 제철 독서라고. 제철 독서 좋습니다. 오늘 또 딱 이 시기에 놓치면 안 될 책을 골라오셨어요. 백예린의 노벰버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책은 김지연 작가의 책 등을 쓰다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앞에 우리 에세이 테이블 손님처럼 난 미술이 좀 어렵다 혹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서 네. 나랑은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 할 때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자극이 늘 조금씩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지금 이 책 소개해드린 김에 혹은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김에 올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페인님이 올려주신 에세이도 열어볼게요. 오늘은 카페인 최준호님이 쓰신 에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 추위, 더위, 최준호. 중학생 여름방학이었던 어느 날, 아침부터 농구장으로 나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신나게 달리고 공을 던져댔습니다. 샤워를 하고 땀을 씻겨낸 저는 집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제 방 침대에 노곤노곤한 몸을 뉘었고 금세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잠시 잠에서 깨어 눈을 뜨렸는데 가끔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왠지 눈을 떠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엔 하얀 벽지 위 시퍼런 빛의 머리 2개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놀라니 입이 얼어 비명도 지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2사람이 서로를 향해 중얼거리는 것을 얼어붙은 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가위 눌렸던 기억입니다. 그 후 대략 7년이 지나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부모님과 누나가 멀리 마산과 울산에서 제 자취방으로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멀리서 와준 가족들을 최대한 편하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보일러 조절 장치의 온도 조절 높 스위치를 그동안 가본 적 없던 영역인 최대치까지 돌려버렸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피곤했던 저희 가족 모두 곧 잠이 들었고 그 사이 보일러는 따뜻함을 넘어섰고 방바닥은 절절 끓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너무 뜨거웠던 저는 결국 잠에서 깨버렸고 옆에 잠든 누나에게 "누나, 방 너무 안 뜨겁나?" 라고 말하며 손을 뻗으려던 순간 제 얼굴로 뭔가가 쑥 다가오는 느낌이 들며 저는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다행히 10여 분이 지나 누나가 "아, 덥다" 라고 잠결에 중얼거리자 가위는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달 제 좁은 원룸의 가스 요금은 기대 요금의 5배가 넘는 22만 원이 나왔고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공과금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카페인 최준호님, 왜 이렇게 무서운 글을 저 이제 참 못 이거는- 잔단 이건 말이에요. 가위 아니에요? 아니, 진짜 가을 가위. 가위 그래요. 추위 더위가 아니라 지금 가위. 아니 7년의 시간차를 두고 지금 겪은 2번의 가위 경험을. 가위인 줄 알면 안 읽어주실까봐 제목을 이렇게 다신 건 아니겠지? 추위 더위 뭐예요 이거? 저희 지금 뭐예요라고 하긴 했지만 재밌게 읽었고요. 사실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소리내서 말까지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또 저 굉장히 어느 날 훅 저에게 이 등을 쓰다듬는 느낌이 올 거라니까요. 오늘 다 짬뽕이 돼서 등을 그러니까요. 쓰다듬는 진짜 사람과 오싹한 느낌으로. 이 가위 든. 근데 저는 이 네. 22만 원 공과금이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현실이 더 무섭다 싶기도 하고 사실 가위 눌리는 경험과 예상도 못했던 22만 원의 공과금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공과금이 더 무섭죠. 공과금이 무섭죠. 그런데 사실 가위 눌리는 그 순간에는 그럼요. 그것도 무서워요. 맞아요. 가위 눌려보셨죠? 눌려봤죠. 최근에는 잘 없었고 진짜 학생 때 좀 눌려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패턴을 파악해 봤는데요. 네. 농구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했던 날. 맞아요. 근데 이날 가족들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뭔가 이렇게 피곤했던 날. 음. 그 날짜에 온 걸 보아서는 평소에 피로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준호님에게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심신을 다 관리해 주시네요. 맞아요. 피로한 날, 체력장하거나 이런 맞아요. 날 그때 이제 가위 눌리는 경험이 있었죠. 근데 저는 가위 눌렸긴 했지만 그러니까 수면 마비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누구 얼굴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얼굴이 보일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머 어떻게 나 뭐 보이면 어떻게 막 이러. 다음에 남양 특집 아니요 한번. 하지 마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최준호님 이 에세이 때문에 저희 웃었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이제 가위 말고 다음에 달달한 치료용 에세이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치유용 에세이. 네, 지금 준호님은 그 우리 고은 작가님 많이 놀라셨으니까요. 놀랐어요. 아주 필수적으로 처방 에세이를 하나 재밌거나 달달하거나 맞아요. 즐거운 이야기 또 에세이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은 그 100일장에 출품하시면 좋으니까요. 좋습니다. 올해 실수. 이거 보낸 거. 가위 잘 농담이고요. 눌리는 준호님의 올해의 실수도 네. 궁금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시간 즐거웠죠?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준호님 글 때문에 너무 무서운 게 약간 찜찜한데 지금 준호님 제가 이 마음 그대로 잘 알아가면서 네. 알타할 때 알타예요. 네. 네, 그게 알아가면서 시간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분위기를 잊을 수 있는 에세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되게 놀리고 싶네요. 빨리 이제 방송 끝나면은 스튜디오 불 끄고 후닥닥 작가님만 듣고. 낮이에요. 괜찮아, 낮이에요. 네. 자,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가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